허리케인 데스크. 먹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먼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의 표명했습니다. 무거운 녀석들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위층 인사들이 백신 접종을 새치기 했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새치기 접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단 이사장의 동생, 부인을 비롯해서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이사 5명, 사회이사의 남편 2명이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들 남편 2명은 다른 병원의 의사와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병원 측은 사회이사들의 남편도 아내가 회의할 때마다 같이 오기 때문에 명단에 넣었다, 이런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병원 직원도 환자도 아닌 접종자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고용 예정인 사람을 미리 접종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부정접종이 벌어진 요양병원과 체결한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대표의 이사장의 알만한 분들이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백신 접종 순서는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이러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연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0,000명 넘는 직원들 중에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굳이 직원들끼리 한 필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 산 거는 기획부동산은 아니냐는 지적에 한 직원은 공유 지분이 불법이냐, 이렇게 도리어 반발했습니다. 한편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 중에는 LH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라 죄의식조차 느끼질 못하는 건가요? 3기 신도시만 바라보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들은 정말이지 허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에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죠. 그 후에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결국 다음 달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들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바랐던 변 전 하사의 꿈,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성별과 상관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 중에 실외 골프 연습장에서 일회 평균 90분 정도 골프 쳤습니다. 또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팀장이 취득한 초과 근무 수당은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뒤에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중징계와 함께 A 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과 여비, 가상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해당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기꾼한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었으니 참 속 터지네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앞으로 한 고등학생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손편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편찮은 할머니가 계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치킨을 먹고 싶다고 조르는 어린 남동생을 위해 5천 원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나 치킨 5천 원어치를 파는 가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주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약 2만 원어치 치킨을 주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학생의 동생은 형 몰래 이곳을 몇 번 더 방문했고 그때마다 치킨을 내줬으며 심지어 한 번은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후로는 해당 지점을 가지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사장님이 잘 계신지 걱정된다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줘야 한다면서 해당 지점에 치킨을 주문하고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학생은 다시 한번 그날 오랜만에 동생의 미소를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게 기뻤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망원동이면 여기 상암동에서도 가까운데 저도 돈줄 내주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계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와 할머니, 치킨집 사장님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텐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